네, 다음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클래스라는 것과 클래스가 구현된 메모리에 올라간 이 객체라는 거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블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뭐고 객체가 뭐고 당연하지만 클래스 어떻게 선언하고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접근 제한자, 정보 은닉을 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 그리고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그리고 명세와 구현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C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구조체에 대해서 써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구조체하고 클래스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먼저 뭐 코드를 일단 대놓고 대뜸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게임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 안에 뭐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다 치면은 플레이어가 2명이 접속을 해서 뭐 게임을 할 거고, 뭐 플레이어 2명이 같이 게임 안에 있는 여러 몬스터들을 뭐 잘 피해서 잡는 그런 액션 게임을 만든다고 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플레이어들에 대한 데이터와 이 적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 작성을 해야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어가 이 화면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두 번째 플레이어는 화면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적들은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변수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클래스 안에 데이터와 기능, 즉 함수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정의해 놓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어떤 실제 객체를 만들어서 이 플레이어 1이라는 데이터가 통째로 들어있는 이 플레이어 1 객체를 가지고 위치를 조정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이런 작업들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드가 좀 더 깔끔하고 보기 편해진다. 뭐 간단하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기대를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객체가 생성되기 위한 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틀이라는 거는 뭐 도장, 이렇게 비유를 해서도 설명을 해요. 자, 첫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int a하고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메모리에 어떤 한 공간이 이 a를 위한 a라는 변수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할당이 된 거죠. 자,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p라는 걸 만들었을 때, 자, 이 p라는 게 결국에 메모리에 올라갈 거거든요. 자, 이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기술해 놓은, 그러니까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애가 객체고요. 클래스라는 거는 저 객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테니까 일단 쭉 이어나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료형, 자, 자료형이라는 거 뭐죠? int, 더블, 플롯 이런 것들이 자료형이었잖아요. 내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와 동작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했죠. 데이터와 동작을 다 가집니다. 클래스가. 그래서 클래스가 가진 데이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 멤버 변수, 멤버 함수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멤버 변수고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멤버라는 걸 앞에 붙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거나 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볼 때 뭐 속성이다, 프로퍼티다, 또는 필드다, 또는 클래스 변수다 라고 하면은 이게 멤버 변수랑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멤버 함수를 다르게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라는 거를 표준 용어로 사용을 해서 제가 C# 뭐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에서는 멤버 함수, 멤버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라서 일단 이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닉 가능하고 공개 가능한,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것들은 밖으로 보여주고 어떤 것들은 숨길 수 있다는 얘기 한 번 더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왜 정의를 하냐, 결국에는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클래스가 뭐 틀이나 도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도장을 만들면 이 도장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놓잖아요. 자, 그럼 이 도장만 있다고 그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자, 도장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려면 뭐예요? 도장을 꽝 찍어야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꽝 찍어서 생긴 그림을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장이고 얘를 종이에 꽝 찍으면 종이에 김형기라고 써 있겠죠. 그게 그렇게 생성된 그림이 객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객체, P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걔가 이제 실제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자료는 뭐 객체하고 인스턴스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번 학기에는 저는 항상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원하는 만큼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그렸지만은 지금 이 플레이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각각의 플레이어를 위해서 첫 번째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P1이라는 객체, 두 번째 플레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P2라는 객체, 이렇게 객체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돼요. 함수는 호출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만들어 놓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객체를 사용을 해서 호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에 대한 뭐 학번, 뭐 이름, 학번, 뭐 전화번호, 학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뭐 철수라는 학생을 위한 객체 하나, tu 뭐 철수, 그 다음에 0이라는 학생을 위한 객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클래스라는 거는 이 학생의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둔 거고, 실제로 그럼 철수라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를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래스 얘기를 하면서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했죠. 요 얘기인데 뭐냐, 우리가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킴이라는 객체, 리라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변수 만들던 거랑 똑같아요. 자, 타입 적어주고 내가 사용할 이름 세미콜론 하면은 이 하이스코어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생겼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라는 타입의 킴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는 이 타입처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코드에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클래스 띄고 내가 원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애들을 이 꼬부랑 가로 하고 세미콜론을 쳐주시면 돼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같이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까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하면 클래스 하고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여기서 엔터하고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꼬부랑 가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완성이 여러분들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라는 클래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 같은 데에서 저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P는 지금 객체고요. 여기 플레이어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거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죠. 요런 것들을 자, 일단 뭐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조금 다르게 사용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강의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변수들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멤버 변수고요. 여기 함수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인자를 받는 걸 보면은 얘가 함수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아실 거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멤버 변수 또는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석에도 사실 맞춰서 멤버 베리어블, 멤버 펑션 이렇게 적어두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강의 자료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멤버 변수나 뭐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하겠지만 일단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요거면 끝이다. 클래스 띄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게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만 적어 두도록 할게요. 멤버 펑션.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객체 생성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된다고 했고, 플레이어라는 게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티저, 인트라는 것과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트 포인터를 만든 것처럼 플레이어 포인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적 할당도 할 수가 있고요. 다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흰 메모리에 할당된 요 P2를 해제시켜서 끝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강의 자료 다음 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플레이어 클래스를 보여드렸고, 제가 앞으로 이제 클래스와 객체 뭐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아마 상속까지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제 클래스를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와 뭐 이거는 게임을 만든다는 거를 뭐 가정을 하고 좀 예제를 그럴싸하게 만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예제를 가지고도 종종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거는 계좌죠, 계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뭐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칠 때 뭐 그거를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좌에 뭐 잔액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잔액인데 잔액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만약에 돈이 입금이 되면은 저 잔액이 늘어날 거고, 뭐 출금이 되면은 잔액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예제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뭐 플레이어나 어카운트나 똑같죠. 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이런 예금주 이름하고 계좌 잔액을 저장을 하기 위한 멤버 변수들과 출금과 입금 동작을 정의하기 위한 멤버 함수들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실제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건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하는 것도 뭐 플레이어랑 똑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클래스를 왜 만드냐면 클래스 안에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데이터와 동작이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거죠. 또는 이 동작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멤버 접근 연산자거든요. 자, 일단 클래스 안에 이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어떠한 멤버 변수 함수는 정보 온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접근이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보 온닉 개념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멤버 변수, 멤버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태틱 멤버의 경우 예외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객체를 만들어야 저 안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냐? 굉장히 짧은 PPT에 중요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점이 연산자거든요. 이름은 멤버 접근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플레이어 1이라고. 그러면은 저 플레이어 1 안에 있는 이름, 네임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객체 .name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 객체 멤버 함수를 기존처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 앞에 객체 점이 붙어 있는 것만 다르고 기존과 똑같이 변수 함수를 사용을 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코드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정보 온리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여기서 보여드린 이 점은 멤버 접근 연산자는 이 객체가 일반 객체일 때고 포인터일 땐 약간 다른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역참조 후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뭔지 보이시죠? 자, 우리가 흰 메모리에다가 정확히 어떻게 된지 얘네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어카운트라는 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주소를 이제 스택에 킴 어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칸의 주소도 따로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 킴 어카운트를 역참조하면요 뭐였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주소로 가서 실제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칸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였죠. 자, 이 칸에는 뭐가 들어있죠? 어카운트 객체가 들어있겠죠. 물론 이름은 없지만 어카운트 객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카운트 객체 안에 멤버 변수도 들어있고 멤버 함수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역참조를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제 요 칸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참조 한 다음에 점 찍어서 밸런스 하게 되면은 아까 이 어카운트 예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보면은 잔액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저 멤버 함수로 가지고 있었죠. 걔네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전장과 마찬가지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좀 코드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역참조 한 다음에 점 찍어서 접근한다.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을 줄여서 하나의 연산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멤버 오브 포인터라고 하는데, 자, 킴 어카운트라는 거는
요 힙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놈인데 이 안에 있는 밸런스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아니죠, 죄송해요. 킴 어카운트 자체는 요 포인터죠. 요 포인터인데 요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밸런스에 접근을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줄여 쓴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왼쪽이 포인터일 때는 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 객체의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조금 물론 이 설명까지 들었을 때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아직 뭔가 모호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실제 코드를 제가 안 보여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에서 정보 운리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까지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좀 일단 남겨주세요.